앞서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저는 이인수녀님의 5월이라는 시 중 사랑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라는 식구가 머리에 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5월 되시기를 응원하며 5월 각당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11기 웰라이프 지도사 전문 강사 과정 모집입니다. 웰라이프 지도사 전문 강사 과정은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 기술에 대한 교육과 직접 설계한 강의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교육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4주 과정이며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웰라이프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재단 강당에서 진행되고 수강료는 20만 원입니다. 수강 신청은 각당 에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은 신문로 2가 1-42 신축 건물 착공 예배입니다. 지난 4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신문로 2가 1-42번지에서 신축 건물 착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족, 동아알루미늄, JKL, 각당복지재단 이사, 설계사와 시공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자 이사는 하나님의 인도로 아무 어려움 없이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고, 연세대학교 전 교목실장 한인철 목사는 김옥라 명예이사장의 뜻을 이어받은 라재건 이사장과 오혜련 회장이 그 뜻을 더욱 크게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질 건물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메카로서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한다는 설교 말씀을 하였습니다. 라재건 이사장은 인사 말씀에서 다양한 봉사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드나들 수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완공까지 무사히 진행되어 자원봉사와 죽은 교육의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4일 오후 5시 상가죽음연구소에서 목요포럼 첫 번째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목요포럼은 상가죽음의 연구와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 발표와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5월 4일에 열린 첫 번째 모임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양용희 소장이 주제 발표하였고, 이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럼은 매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정기 모임으로 다음 모임은 6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복지관과 종교단체 및 기관에서 웰다잉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교회 및 단체에서 짧게는 3회기, 길게는 15회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에서 각당 복지재단 소속 강사들은 참여하는 수강생에게 소중한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남은 삶을 알차게 계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강의에 이어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와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웰라이프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시작되어 웰다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집중하여 강의를 듣고 조별 모임을 통해 토론을 했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발표하며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웰라이프 전문 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배출될 웰다잉 강사들의 활약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주관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에서 각당 복지재단은 협회 소속 복지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웰라이프 지도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죽음에 대한 지식과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웰다잉 교육 기획 및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4주간 대면교육으로 진행될 이 교육을 통해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의 삶에 대한 성찰과 업무 현장에서의 웰다잉 교육 기획과 진행을 위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 상담 요청과 찾아가는 상담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7일에는 경동교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후 질서 정연하게 대기하며 자신의 임종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100여 명이 넘게 의향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후에는 기회가 닿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로 와주시니 감사하다며 큰 숙제를 끝낸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훨씬 전부터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명료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가정 방문과 기관과 단체의 상담 및 작성 지원 문의는 각당 복지재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당 복지재단 웰다잉 연극단 아름다운 여행길 공연이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로노인 복지관에 이어 지난 5월 17일에 있었던 부천 복지감리교회 공연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진지하게 혹은 눈시울을 붉히며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최주일 담임 목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였는데 이번 연극 공연을 통해 뜻이 이해가 되었고 잘 설명되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6월에는 물레동 감리교회와 비스타밸리 가족축제에서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주제인 아름다운 여행길은 지금까지 총 185회 공연했으며 이 공연을 통해 존엄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길 연극 공연 문의는 각당 복지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현장의 봉사자들은 다양한 달란트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서울시 서북병원 봉사자들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봄이 오면 반달 등 익숙하고 편안한 노래와 찬송가 등 8곡의 노래와 악기 연주로 환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음악회로 정서적인 돌봄을 마친 봉사자들은 서둘러 가운으로 환복하고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하며 신체적인 돌봄을 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의 귀한 사랑의 손길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과 세오름 호스피스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와 아로마 발 마사지, 음악 등 다양한 달란트로 함께하는 봉사자들로 인해 호스피스 병동에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5월 각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